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색성 검사하고 자외선 형광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색성 검사는 여기 있는 이색경을 가지고 관찰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이색경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안에 칼사이트라는 보석이 들어가 있는 이색경이 있고,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플로라이트가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다르게 생겨있는 런던 이색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방법은 이 이색경을 투과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스톤이 있고 밑에 펜라이트로 빛을 비쳤을 때 요 안에 동그란 요 안에 사각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각 두 개가. 그러면 스톤을 얹어 가지고 보시면 이 스톤이 이 사각 안에서 좌측 색과 우측 색이 다를 경우, 이거는 이제 이색성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좌측과 우측 색이 어떻게 봐요? 이쪽 좌측은 적색이고 이쪽 좌측은 녹색이냐? 그게 아니고, 좌측은 좀 진한 적색이라면 우측은 약간 밝은 적색 정도, 요 녹색이라면 여기가 약간 황색이 들어가 있는 녹색 정도의 차이가 이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색성. 자, 그런데 이 하나의 이색경을 가지고 이 스톤이 이색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룰이 있어요. 룰이. 이 이색성이 보이는 스톤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색이 있어야 됩니다. 투명도가 TP에서 TL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상 보통 TP에서 ST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복굴절하는 스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세 개가 맞아떨어지면 무조건 이색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색성이 관찰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험장에 가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자면 시험장은 2시간 안에 유색 5개와 다이아몬드 1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린 시간을 아껴야 돼요. 외관검사에서 황색, 투명도가 TP, 굴절율 검사를 했더니 1.540에서 1.50 복굴절 했다. 그러면 이색성란에 이색성이라고 적으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기 위해서도 있지만 보석 감정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색경 검사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관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선생님 나는 시험만 칠 거다, 그러면 이거 해당되면, 요 세 개에 해당되면 무조건 이색성 적으면 끝인데 내가 이걸 뭘 해보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수료하고 나서 보석 마케팅이나 보석 물류 쪽이나 이쪽으로 진출하면 태국이나 저런 스리랑카나 이쪽으로 보석을 사러 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석이라는 것은 뭐 루비 1개만 될 수 있고 어떤 스톤 1개만 될 수 있는데, 이게 유리로 만든 것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의 한 30% 또는 40%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려면 요 하나만 들고 가도 된다, 이런 얘기죠. 펜라이트하고. 그래 되면 루비다, 태국에 가서 내가 루비를 산다, 그러면 이게 루비인지 인조 유리로 뭐 섞여 들어온 건지는 요걸로도 이색성이 관찰된다면 이거는 유리는 아니잖아. 유리는 단굴절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건 기다, 아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감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석 감정 시험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거 검사법이 꼭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색성 검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다색성 검사에서는 이렇게 이색성이 보이는 것도 있고 삼색성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삼색성. 그러면
삼색성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나눠서 좌측에는 적색, 우측에는 아까 황적색이었는데 이 모양을 이쪽으로 돌려보니까 여기는 아까 같이 적색인데 이쪽은 녹색으로, 예를 들어서 녹색으로 바뀐다. 그러면 적색, 황적색, 녹색 이 세 가지가 보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이는 것을 삼색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8보석에서는 삼색성이 몇 가지 없습니다. 아이올라이트, 알렉산드라이트, 안달루사이트. 일단 요 세 가지가 강한 삼색성을 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아이올라이트나 안달루사이트나 알렉산드라이트, 라이크 뭐 이런 게 나오면 물론 이거는 크리소베릴의 알렉산드라이트 이런 게 나오면 이색성 말고 삼색성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색이 없고 TP고 복구를 했다라면 이색성 안에는 무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색성 검사는 보석감정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무조건 색이 있거나 투명도가 TP에서 TL이거나 복굴절 하면 요 세 개가 딱 맞아 떨어지면 요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요 세 개 중에 세 개 중에 다 맞아 떨어지면 무조건 이색성 적으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외선 형광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외선 형광 검사. 자외선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원 중에서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가 700에서 400 nm 나노미터 이게 광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이 포함된 것이 700에서 400 나노미터인데 자외선은 이 보라자자 이 자외선은 400에서 20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광원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은 요 적색 있죠. 적색 위쪽을 적외선이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이론 시험에서 가시광선의 범위와 자외선의 범위 또는 자외선에서 단파, 장파의 범위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책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자외선 형광 검사는 자외선 형광기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막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눈을 여러분들이 갖다 댈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 스톤을 손으로 잡고 이 안막 밑으로 이어서 두 개 중에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LW 해가지고 장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장파. 한 개 쪽이 SW 해서 단파입니다. 단파. 그러면 장파 때의 여러분들의 스톤의 반응과 단파 때의 여러분들의 스톤의 색상 반응을 그냥 적으시면 돼요. 스톤을 열어놓고 눈을 여기 갖다 대고 장파를 눌렀을 때 아무 색이 없다. 그러면 LW의 흑색 적으시면 되고 단파 때 보니까 밝은 청색을 띠네. 그러면 백청색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색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색깔 적으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자외선 형광기 검사를 통해서 항상 정벽을 나타내는 스톤이 있습니다. 정벽. 그러니까 자외선 형광 검사에서 이 스톤은 항상 이런 색깔을 띠기 때문에 자외선 형광 검사가 필요한 스톤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정상적으로 보석감정사를 시험 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까지 좀 더 깊숙하게 나가고 지금은 수업 중이니까 자외선 형광 검사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색경 자외선 형광 검사 2개 했고 좀 마지막으로 비중이라는 거, 보석의 비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솜이 있고
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지만 솜은 훨씬 가볍고 돌은 훨씬 무겁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똑같은 부피 안에 결정 구조의 조밀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는 탄소 C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석탄, 흑탄, 연필도 탄소 C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작지만 무거워요. 근데 연필, 석탄은 가벼워. 그거는 다이아몬드는 탄소 C가 옆에 조밀하게 옆에 이렇게 결정 구조가 따닥따닥 붙어서 이루어진 거고, 석탄이나 흑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볍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같은 부피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이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중 재는 방법은 전자저울이 저게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자저울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일단 0.000을 맞추셔야 돼요. 옆에서 잘하고 있나 그래 뭐하노 하면 계속 움직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0.000이 되게끔 초점 조절을 하셔야 돼. 0점 조정을. 자꾸 옆에 아무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데 이 조정이 안 되면 이것을 눌려서 그 상태에서 0.00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톤을 공기 중의 무게, 그냥 일반적으로 무게를 바깥에 대서 한번 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크 안에 보석을 담는 게이지가 있는데 이 게이지가 비크와 닿았는지를 일단 확인하시고 요 지지대가 요 비크와 닿아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게이지가 비크 안에 닿거나 얘 지지대가 여기 닿으면 이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꾸 움직여요. 그러니까 공기 중의 무게 잴 때 요게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공기 중의 무게 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스톤을 요 물 속에 이어서 게이지 안에 이으면 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기 중의 무게를 잰 숫자와 물 속의 무게를 잰 숫자를 빼면 A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잰 공기 중의 무게 나누기 A를 하시면 보석의 비중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할 때 요 안에 있는 게이지와 지지대가 요 비크와 안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톤을 가져가셔서 외관검사, 굴절률 검사, 평광선 검사, 이색경 검사, 자외선 현관 검사, 비중까지 다 해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진짜 중요한 이 모든 검사법을 가지고 보석을 찾는 방법을 그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따로 수업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보석명을 찾아오면 맞나 안 맞나 왜 틀리는지에 대해서만 검사하면 수업은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색경 자외선 현관 검사 비중에 대해서 질문 계신 없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같이 하지 마시고 두 개씩이라도 따로 보고 저한테 검사를 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이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시작합시다.